강남대학교 박사과정 류원섭입니다. 이번 20년대 다음 주에 박사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본 연구는 장애 분석제 페이지에 따른 발달 장애인 분류체계 협업적 공통하는 주제를 갖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2019년 10월에 우리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등급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등급제가 아닌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이렇게 분류체계를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걸 새롭게 박사 연구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해서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자 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진단 중심의 분류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복지법 시행 규칙에서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하고 있는데, 발달 장애인은 심한 장애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헌법적 쟁점으로 보면 실질적 평등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자기 결정권 헌법 제10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의 권리 헌법 제34조에 근거한 권리 기반을 배제하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리고 문제점이 있지 않나 라는 것으로 인식을 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먼저 연구의 질문을 보면, 현행 분류체계가 헌법상 기본권과 조언을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진단 중심 분류가 실질적으로 평등을 보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능 기반 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연구의 질문을 주었습니다. 이 질문의 기대 효과는 법제도와 기술 기반 평가, 그리고 복지 정책이 통합된 융합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는 문제 제기를 하고 비교 분석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제도적 구조와 진단 중심 분류의 한계라는 소제목을 해서 현재 장애복지법상에 있는 장애 진단 기준이 실질적으로 타당한가라는 법체계적인 그런 문제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존 연구 분들 중에서 하성원 교수님께서 행정편의 중심의 논리 방식이 되지 않았나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이질성과 분류의 오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장애 스펙트럼 장애는 진단 범주 내에서 경증이 있고 그리고 중증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증이나 중증이라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법체계 내에서는 중증이라든가 경증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계가 있는 이런 발달 장애인의 단지 심한 장애로만 묶는다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동일위원은 현행 제도가 개인의 사회적 기능과 지원의 필요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서비스와 접근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검토를 먼저 평등권의 침해 우려를 보겠습니다.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정정에는 평등권을 제시하는 헌법에서 평등권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장애 대표에서 형식적 평등이 오히려 실질적 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 앞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의미해야 한다고 강조가 있습니다. 이는 발달 장애인도 인지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법에서도 바탕을 해서 이분들한테 장애 등급 체계에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 결정권과의 복지권 침해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석사 때부터 계속 자기 결정권을 갖고 주제로 갖고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분야인데, 먼저 헌법 제10조에서는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4조는 복지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언섭의 작년에 제가 이제 2024년에 쓴 논문 중에 거기에서는 장애인의 권리 실현에서 국가의 형식적 기준 적용이 개인의 구체적 삶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복지권 실현을 오히려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기준은 기본권 보장의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저는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발달 장애인도 인간다운 권리와 법제도 안에서 인간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해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해외 사례는 현재 장애인은 어떻게 등급제를 하고 있고 장애인은 어떤 식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여기서 보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장애인의 등급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해외 사회는 대체적으로 기능 중심의 분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미국하고 영국 호주의 사례를 보겠는데요. 먼저 미국은 IEP라고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장애인의 등급이라고 표현하면 어렵지만 지금 여기서는 등급으로 말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학제 팀 평가를 통해서 하고 또 하나는 포괄적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장애인법이 처음 시작될 때는 장애인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군인들이 장애를 갖고 와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지원해야 될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하는 게 바로 미국의 장애인법입니다. 그 장애인법에서 나온 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념을 갖고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은 EHCP라고 의료교육 복지 분야를 나눠가지고 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 방식은 기능적 편차와 개별 욕구에 따라서 자원이 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연구자들은 EHCP 제도가 기능 기반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여전히 서비스 접근에서 구조적 편차가 존재함을 실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이게 답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호주는 NDIS라고 국가장애보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립도평가 그리고 생활연령 그리고 환경조건 그리고 맞춤형 복지를 이 네 가지를 조건으로 해서 국가장애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맞춤형 복지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요거만 지금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헌 연구의 방법은 먼저 법제도를 검토하고 그리고 문헌 분석을 하고 그리고 비교법적 연구를 하고 그런 후에 종합 분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연구 설계에서는 헌법과 헌법 10조, 11조, 34조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법률적 구조를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헌 선정 기준에서는 헌법 및 복지법 체계 해석 그리고 정책 적용 연구 그리고 제도 개선 논의 그리고 비법적 고찰 이런 순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에서 현행 분류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된 새로운 분류체계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이분법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단명을 핵심 분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법의 심한 시행규칙 별표 1에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진단을 심한 장애로만 분류하고 있다라고 지금 게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류 체계는 장애 유형 간의 기능적 편차가 있고 사회성 수준, 일상생활 능력,
개별적인 특성과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필요 이상의 과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반대로 진짜 필요한 대상자한테는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발생의 현황을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작년에 발달장애인 주간생활지원센터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는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은 진짜 발달장애인인데 말 그대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인지 기능이 완전히 안 되고, 그리고 언어 구사도 안 되고, 사회 성숙도도 안 되고, 완전히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움이 가장 필요한 그런 발달 장애인들이었는데, 이분들이 16명이 있었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발달 장애인 주간생활지원센터를 검색해서 거기서 서비스를 어떤 사람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지 봤는데, 그 대부분의 기관들이 말 그대로 예전에 우리가 말했던 경증, 상급 정도 되는 장애인들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들은 바우처 비용이 조금 높아요. 최중증이기 때문에. 그러나 관리 운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분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전일 프로그램을 전혀 못하고 말 그대로 반일 프로그램을 하면 돼요. 외부로 나가거나 하는 거. 그러나 대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주간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증 장애인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프로그램을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장애인이 바우처 비용은 적지만 여러 명이 오기 때문에 돈이 많이 바우처 비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으로 제가 이걸 쓰게 된 동기였습니다. 사실 요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위원회 진정사례 내용을 보면 이러한 문제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기준에 대한 지원 못하다는 선행 연구도 보고서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적 권리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분야가 발달 장애인 분야인데, 거기에서 실질적 평등은 지금 저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자기 결정권, 지금 발달 장애인에 대한 자기 결정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이 분야. 그리고 사회권 실현의 기회, 사회권 보장이 거의 절실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정책 지원을 한다면 다차원적 권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능성 평가를 하고, 그리고 사회성 평가를 하고, 그리고 자기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리고 개발화 지원 서비스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발달 장애인이 장애의 등급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 그대로 발달 장애인들만 심한 장애를 몰아놓고, 그럼 심하지 않은 발달 장애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 체계를 이렇게 분류 체계로 전환하고자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기술과 제도의 융합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먼저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지수적인 모니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이 데이터 만들고를 갖고 다학적으로 맡기면서 협력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그런 이유에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법제도와 통합이 돼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장애인법도 시행 규칙하고 발달장애인법하고 앞으로 나올 거겠지만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이 발달장애인이라는 구조적인 측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도 통합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제도 전환의 필요성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장애인 그 등급제 폐지는 개별적 기능의 욕구를 반영을 못한 맞춤형 국가 체계에 맞는 장애인을 편성한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개선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발달 장애인들이 저는 이 삶의 질이라는 표현을 잘 쓰고 싶지는 않은데, 발달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인간다운 삶,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있는 이 심한 장애를 바꾸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상으로 제 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